예, 이번 시간에 우리 업무용 승용차 비용의 전표 입력, 일반 전표 입력에서 입력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등록할 때 차량 정보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된 자산과 연결해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감가상각비 때문에 연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업무용 승용차 비용 범위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표를 입력할 때 차량별로 전부 다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업무용 승용차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들 다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업무용 승용차 등록할 때 차량별로 등록을 했었고 고정자산 등록과 관련되는 부분도 같이 연계했다라는 거죠. 그 연계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 감가상각비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비용들을 차량별로 전표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죠? 차량별로 비용을 구분 처리한다. 구분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차량별로 구분 정리해야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을 미리 해놔야 되고 이 등록된 차량을 기준으로 우리 승용차 그러니까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비용의 전표 입력은 업무용차 관련 비용 계정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즉 우리 계정과목 및 조교 등록에서 이 부분 설정하는 방식 말씀을 드렸죠. 그죠? 설정된 계정과목을 이용을 해야 되고요. 관련 비용을 차량별로 비용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 차량 정보는 팝업창을 통해서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고요. 요 전표 입력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몇 줄로 말씀을 드렸지만 실무적으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고 이게 실무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가능할지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이렇게 관련 정보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추후에 우리 법인 세무조정 쪽에서 또는 개인 세무조정 쪽에서 세무조정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 때문에 가산세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산세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정확하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입력된 내용은 업무용 승용차 비용 현황을 통해 갖고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실제 적용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업무용 승용차 비용 전표 입력과 관련해서 230페이지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비용을 구분 입력을 하시려고 하시면 기초정보관리에 우리 하단 부분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정보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1번, 2번 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되어 있어야 되고 기초정보관리에 계정과목 및 조교 등록에서 이미 업무용차 여부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817번 자동차세에 관련되는 정보라고 했을 때 우리 업무용차 여부라고 해서 여로 선택이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822번 차량 운반부도 마찬가지로 업무용차 여부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CF4 업무용차 일괄 설정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설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860번 제가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업무용 차량 유지비라고 해서 업무용차 여부로 하나 계정 과목을 별도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전표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자, 전표 입력에 있어서 우리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전표 유료대가 발생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8월 5일 날 출금 전표로 유료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정 과목 860번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차량 유지비 해서 860번 제가 만든 계정 과목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유소가 되겠습니다. 유료대 관련해서는 이제 비용 계정이기 때문에 거래처 코드를 등록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별별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습니다. 유료대라고 적요를 적습니다. 유료대.
금액은 그러니까 8만 원을 넣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8만 원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업무용 차량 정보가 나옵니다. 자, 업무용 차량에서 말풍선을 눌러보시면 1번 차량인지 2번 차량인지 차량 번호별로 내용이 나오죠. 자, 1번 차량이다라고 하면 확인 버튼 누르고요. 그러면 이제 비용 종류가 나옵니다. 유류비냐 보험료냐 관련해서 나오는데 유류비죠. 그래서 1번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드 사용 여부에서 카드를 사용했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세를 납부했다라고 가정을 하죠. 860번으로 해서 자동차세 뭡니까? 서부화재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서부화재 보험이라고 해서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 납부했다라는 겁니다. 보험료. 제가 지금 자동차세라고 이야기했는데 자동차 보험으로 하겠습니다. 보험으로 해서 56만 원 지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팝업창이 뜨죠. 업무용 차량 관련해서 2번 차량이다. 그리고 보험료다. 이렇게 구분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험료 관련해서는 명세서 해당 없음에 해당이 되는 거죠. 해당 없음이 아니라 제출 대상 제외입니다. 16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5일날 자동차세가 나갔다라고 하겠습니다. 817번 자동차세에서 강남구청. 강남구청은 내용이 없네요. 자,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청에다가 납부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등록합니다. 자, 자동차세 1번입니다. 적요가 1번 자동차세 35만 원 지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업무용 차 여부가 나옵니다. 자, 2번 차량이고 종류는 자동차세다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리스료가 나갔다라고 하면 렌트나 리스료가 나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5일날 출금전표 임차료죠. 임차료 관련해서 조회를 하시게 되면 819번 내용이 나옵니다. 819번 그러니까 거래처는 예를 들어서 별별 리스 회사 뭐 이렇게 등록을 하죠. 별별 리스 회사 해서 자동차 리스료 해서 150만 원 나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150만 원 나갔다라고 하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1번 차인지 2번 차인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이건 자가 차량입니다. 리스 차량은 지금 제가 등록을 안 해놨습니다. 사례에. 만약에 2번 차량이 리스 차량이다라고 하면 확인 버튼 눌러서 그러니까 그 임차료 6번 선택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비용이 발생될 때마다 관련되는 그러니까 차량별로 다 구분해서 입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12월 달까지 입력이 되고 나면 우리 장부관리 로마 숫자 1번에 업무용 승용차 비용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자, 비용 현황에 가서 내용을 조회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 비용 현황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전체 조회를 하면 1번 차량, 2번 차량 관련되는 정보, 유류대,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임차료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별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 비용 내역이라고 해서 있는데 두 번째 탭으로 가서 다시 조회를 하게 되면 차량별로 일자별로 계정 과목 내용 전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 합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합계 부분은 유류대,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임차료에서 종류별로 합계 금액을 총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차 비용 현황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법인 조정이나 개인 조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과목별 세무조정 로마 숫자 1번 하단 부분에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라고 해서 세무조정을 할 수 있는 서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동으로 관련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세무조정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전표 입력과 관련해서 회계관리에서 기초를 설명드리면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또는 개인조정 관련해서 연계되는 부분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렇게 연계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입력을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조정까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업무용 승용차 비용의 전표 입력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